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께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늘 슬픈 얼굴을 하고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사연을 늘어놓으며 온 세상이 자신을 등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 불쌍한 나. 저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인생은 왜 이리 불공평한 걸까?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을 조종하고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논란의 장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불길이 치솟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순진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지? 사람들은 싸움 구경을 좋아합니다. 약간의 드라마, 약간의 혼란은 삶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양념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이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전리품이자 달콤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먹이를 던져주는 순간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만찬을 즐깁니다. 타인의 감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폭풍우가 됩니다. 천둥과 번개 없는 폭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한가운데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지 않는 혼돈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계속해서 찌르고 건드리고 자극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폭발하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짜릿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들은 당신이 쏟아내는 분노, 슬픔, 좌절의 모든 감정들을 마치 가장 달콤한 꿀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모든 통제권은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당신은 논쟁을 하고 있다고,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수천 번도 더 해본 게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새로운 게임 참가자일 뿐이죠.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고쳐보려는 어리석은 사람 말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불꽃, 그리고 그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땔감, 바로 당신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버릇없는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은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고, 애원하고, 온갖 생떼를 부릴 것입니다. 어떻게든 당신을 무너뜨려 다시 게임의 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당신의 감정을 쥐고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타인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벌은 바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저 완전한 무반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그들의 서커스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말을 비틀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당신을 악당으로 스스로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실을, 그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반응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텅 비고 공허하며 짓기만 할 뿐 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힘과 통제력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멈추고 그 굶주린 야수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때 야수는 굶어 죽고 폭풍은 잠잠해지며 불길은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깜빡이는 작은 불씨뿐입니다. 누군가 제발 자신을 살려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곳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연기와 권투를 하거나 그림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주먹을 뻗어도 아무것도 맞지 않고 결국 지치고 좌절한 채 숨을 헐떡이며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라고 자문하게 될 뿐입니다. 애초에 그 싸움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원하지도 논리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궤변의 늪에서 허위적거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당신의 마지막 남은 이성 한 방울까지 모두 소진시키기 위해 논쟁을 벌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제대로 된 반박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과 이성,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목표를 바꿉니다. 갑자기 논점은 당신이 방금까지 주장하던 내용이 아니라 당신의 말투가 됩니다. 당신의 어조가 문제시되고 작년에 당신이 저질렀던 사소한 실수가 갑자기 이 논쟁과 관련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바다에 갇혀 허우적거리며 무언가 확실하고 실제하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말, 비난, 왜곡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패배를 인정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즉시 이야기를 바꿉니다. 이제 그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들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되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 되며 이해심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란과 탈진 상태로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던 입장에서 순식간에 악당이 되었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 게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과 직접적으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변을 맴돌며 말을 바꾸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치게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화를 내거나 폭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던 잭팟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순진한 피해자를 연기할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저 사람 좀 봐.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 당신이 문제였던 거야. 내가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동안 쌓여온 과정, 즉 교묘한 조종과 왜곡,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자극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이성을 잃고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만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동의 원인 제공자는 뒤에 조용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아무 관련 없는 척 피해자 연기를 계속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명한 사람들,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작된 게임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과 논쟁할 수 없으며 통제만을 원하는 사람을 이성으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거리를 두며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이 싸우고 소리치고 울면서 당신이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신경 쓰는 한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논쟁하거나 설명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궤변의 거미줄을 치도록 내버려 두고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았어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에 대처하는 법을 모릅니다. 미끼를 물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발밑의 양탄자를 갑자기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매달릴 것도, 비틀 것도, 조종할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연극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의 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추고 반응을 멈추고 그들의 유치한 게임에 신경 쓰기를 멈출 때 그들은 본래의 모습, 즉 초라하고 필사적이며 하찮은 존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애초에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나쁜 사람들을 막아주고 좋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경계선은 독이 되는 사람들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계선을 사랑합니다. 왜냐고? 그것은 그들에게 무너뜨리고 시험하고 밀어붙일 무언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불쾌한 농담 한마디, 기분 나쁜 지적 한 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별일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일단 그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선을 살짝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 행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선을 넘은 발가락 하나는 이내 발 전체가 되고 발은 한 걸음이 되며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이미 당신 바로 옆에 서서 웃으며 마치 아무 선도 넘지 않은 척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이건 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쇼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놀란 척, 혼란스러운 척, 상처받은 척 연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오해하는 거야. 그냥 농담이었는데 넌 너무 예민해.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문제일까?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한 번에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경계선을 부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경계선을 낮추게 만듭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면 그때부터는 사냥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위 경계선이라는 것이 텅 빈 단어와 공허한 규칙으로 남을 때까지 당신을 밀고, 당기고, 비틀고, 조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그 경계선을 세우고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변한 사람이 되고 차가운 사람이 되며 예전 같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고? 당신이 마침내 그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자기 존중의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제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제 당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나쁜 사람, 악당,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복하고 벽을 허물고 애초에 경계선을 가졌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명하거나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들의 유치한 속임수를 시작할 때 현명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우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독이 되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진짜 경계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따르는 실제로 시행되는 경계선을 말입니다. 그들이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을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노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떠나거나 아니면 발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려 하고 당신을 적으로 만들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독이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그들이 당신의 경계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침묵. 이것이야말로 흥미로운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모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소리치고 논쟁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 진짜 통제력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 되는 사람들은 침묵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분노를 보이면 그들은 그것을 당신이 문제라는 증거로 예곡할 것입니다. 당신이 슬픔을 보이면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침묵은 그들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의 문을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곡할 말도, 조종할 감정도,
먹이로 삼을 반응도 남지 않은 텅 빈 공간. 바로 그 고요함이 그들을 좀이 쑤시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찌르고 자극하며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모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죄책감을 자극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신경도 안 쓰겠다. 이건 고전적인 수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오해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싸움에 뛰어들고 바로 그 순간 독이 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발버둥치고 소리치고 생떼를 부리도록 내버려두고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논쟁도 정당화도 설명도 없이 오직 침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반응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들의 말과 개임과 조종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은 중요하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반응과 에너지가 없으면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굶주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친절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다른 쪽 뺨을 내어주는 것이 유약함의 표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은 무기입니다. 제대로 사용할 줄만 안다면 어떤 모욕이나 복수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폭발하는 순간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절은 그들이 대처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친절을 위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이나 통제가 목적이 아닌 진짜 친절은 그들에게 외국어와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모욕하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맞서 싸우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미소를 짓고 평정을 유지하며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참 신경 많이 썼네. 갑자기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런 식의 대응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친절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친절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보여. 하지만 나에겐 아무런 영향도 없어. 이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당신에게서 분노나 고통, 죄책감 같은 감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친절이라는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 모습을 폭로하게 됩니다.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서툴러지고 필사적이 되며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친절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소리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이 힘을 날카롭고 정교하게 다룰 줄 알게 될 때
당신은 독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